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나는 연애에서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있는데 왜 항상 불안하고 더 매달리고 안달하는 쪽은 나일까?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연애의 정석대로 그녀에게 헌신하고 모든 걸 맞춰주고 있는데 관계의 주도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 이건 마치 규칙이 완전히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잘못된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자에게 매달리고 당신의 가치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그녀가 한 발짝 멀어질 때 미친 듯이 두 발짝 쫓아가는 그런 방식 말고요. 정반대로 에너지의 흐름을 바꿔서 여자가 이 남자를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밤에 잠들기 전에 곱씹게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계속 주기만 하는 을의 연애에 지쳐버린 분들,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다 번아웃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의 연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연애라는 게임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문을 열려고 당기시오라고 쓰여 있는데 죽어라 밀고 있는 것과 같죠. 여자의 관심을 어떻게든 붙잡아두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그녀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 짜릿한 두려움을 느낄 공간을 다닐 밀리미터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연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그 지점에 있어요.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선영이었나. 하여튼 그 친구한테 제가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착한 남자였죠. 약속 장소에는 늘 30분 먼저 나가서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고 그녀가 하는 말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칠세라 거의 암기하다시피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봤던 드라마 얘기, 직장 상사 뒷담화, 새로 산 귀걸이 자랑까지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찡그려지기만 해도 제 머릿속에선 비상경보가 울렸죠. 내가 뭘 잘못했나? 방금 한 농담이 재미없었나? 제 모든 감정의 주식시장은 그녀의 기분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끔 불안한 표정으로 오빠, 나 아직 좋아해?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건 제가 통과해야만 하는 기말고사 문제처럼 느껴졌거든요. 선영아,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당연히 좋아하지. 오빠 마음 몰라? 라며 그녀를 꽉 안아주는 게 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바로 그 장면. 맞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늘 가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는데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그녀가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죠.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 그 K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명대사와 함께 장렬하게 차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단 1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밤새 술 마시고 친구들한테 하소연해도 야, 그냥 인연이 아니었어 라는 영혼 없는 위로만 돌아올 뿐이었죠. 시간이 한참, 정말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준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증거를 줬던 겁니다. 내가 너를 잃는 걸, 네가 나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말이죠. 여자들은 편안함만을 쫓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감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그럼 이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걸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일부러 상처를 주거나 비열한 심리게임을 하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건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너무나 뚜렷하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너무나 단단해서 이런 남자가 내 곁에서 없어진다는 상상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상태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심리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건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정립한 개념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약 2배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길에서 10만 원을 주었을 때의 기쁨보다 지갑에 있던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 훨씬 더 뼈 아프게 다가오는 것과 똑같죠. 이 원리는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항상 그녀 곁에 있고 너무 간절하고 연락하면 5분 안에 칼답이 오는 예측 가능한 편안함을 제공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이미 획득이 완료된 존재가 됩니다. 기쁨은 있지만 긴장감은 없죠. 그녀는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1초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공기나 물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그 가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기가 희박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숨쉬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여자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진짜 노력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진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에너지의 전환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이죠. 당신의 목표는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삶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어서 당신의 부재가 그녀에게 실질적인 손실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자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첫 번째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끊임없이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매력을 죽이고 상실의 두려움이 싹틀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는 흔히 난 절대 안 변해. 걱정하지 마. 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영원해. 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을 내 남성적인 역할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그녀를 위해 튼튼한 감정의 성을 지어주는 기사라도 된 것처럼요. 하지만 당신은 성을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감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그녀와 함께 당신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셈이죠. 관계의 매력은 약간의 긴장감이라는 밧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춤을 춥니다. 바로 그 긴장감이 그녀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연료인데도 당신은 그 밧줄을 스스로 싹둑 잘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안심시키는 말이 신뢰를 쌓는 행위라고 굳게 믿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실 나는 너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줘.
라는 당신의 불안감을 상대에게 그대로 전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불안한 에너지는 그녀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당신을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 즉 궁핍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녀가 아, 이 남자는 나한테 완전히 매달려 있구나 라고 감지하는 순간 관계의 힘은 저울이 기울 듯 완전히 그녀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자들은 안정적인 남자에게 끌리지만 궁핍한 남자에게는 끌리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남자는 스스로 우뚝 선 산과 같습니다. 그녀가 기대고 쉴 수 있죠. 하지만 궁핍한 남자는 그녀를 휘감고 올라가려는 넝쿨과 같아요. 처음엔 열정처럼 보이지만 곧 숨막히는 집착이 됩니다. 당신이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설득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그녀는 속으로 왜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100% 자기 곁에 머물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가 무언가 잃을 것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그녀의 노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당신이 어떤 여성이랑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저녁 카톡 하고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그녀에게서 온 메시지. 오빠, 요즘 나한테 좀 소홀한 것 같아. 혹시 나한테 화났어? 혹은 우리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대부분의 남자들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머릿속에서는 코드 레드 경보가 울리고 당신은 즉각적인 감정 소방수 모드에 돌입하죠. 아니야, 자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화를 내? 요즘 좀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내가 진짜 더 잘할게. 라면서 그녀의 불안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상황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이 행동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거든요. 내 감정 하나에 내 세상이 이렇게 흔들려. 네가 불안해하면 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여기서 매력적인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녀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허둥대지 않는 거죠. 당신은 그녀 감정의 온도계가 아닙니다. 그녀가 뜨거워지면 같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면 같이 얼어붙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당신은 관계의 온도를 설정하는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무시하거나 단답으로 보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잠시, 아주 잠깐의 시간을 두고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혹은 그런 생각이 들게 했구나. 나중에 시간 괜찮을 때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 두 가지 답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답변은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답변은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안달하지 않는다는 여유와 중심을 보여주죠. 그 짧은 침묵과 여유 속에서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 바로 미안하다고 안 하지? 왜 괜찮다고 안 해주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가? 혹시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이 작은 불안감, 이 혹시 라는 의문이 바로 그녀가 당신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당연히 자기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차분한 반응을 보며 아닐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씨앗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죠. 그녀가 당신에게 안심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당신에게서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멀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녀의 답장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예전엔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던 메시지 창에 이제는 카우 같은 마침표 없는 단답만이 덩그러니 남아있고 예전 같던 열정이 식어버린 게 명백히 느껴질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패닉 버튼을 누릅니다. 머릿속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죠. 내가 뭐 잘못했나? 지난번 데이트 때 그 말 실수 때문인가? 온갖 시나리오를 돌려보며 스스로를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묘한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즉시 과부하 상태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최악의 수를 둡니다. 바로 추격기입니다. 카톡을 더 자주 보내고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라며 아직 설명되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바로 그 반응 자체가 매력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단 한 가지, 나는 당신 없이는 불안정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녀의 잠재의식에 대문짝만하게 새겨넣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감정적 중심이 온전히 그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죠. 그녀의 에너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바로 그녀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녀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너의 거리감이 나를 통제한다는 메시지요. 그녀는 아주 빠르게 학습합니다. 아, 내가 그냥 리모컨의 볼륨 다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저 남자는 불안해서 볼륨을 더 키우려고 안달하는구나. 내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기만 하면 이 남자는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구나.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녀의 존중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과정입니다. 매력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것과 다름없죠. 자, 그럼 이제 그녀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더 나은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의 거리감을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시한다는 건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유치하게 삐쳐서 단절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녀의 후퇴에 대해 당신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뒤로 물러서기를 선택한 사람을 굳이 당신이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감정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항상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마치 그녀가 삐진 강아지라도 된 것처럼 간식을 들고 졸졸 쫓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강아지 주인이 아니라 그녀의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귀한 자원이고 그 귀한 자원을 당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는 사람에게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항상 무슨 깊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테스트일 수 있어요. 그녀가 당신에게 정말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쉽게 휘둘리는지 확인해 보려는 무의식적인 시험인 거죠. 그리고 당신이 더 격렬하게 반응할수록 당신은 그녀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마치 그녀의 손에 당신의 감정 조종 리모컨을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후퇴를 전략적으로 무시하고 그저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무언가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어라, 이 남자는 내가 물러선다고 바로 쫓아오지 않는구나 하고 말이죠. 당신이 잘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다시 당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잠재적인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가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매달리지도 않았죠. 당신은 그저 침묵했고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평소에 꾸준하고 안정적이었던 남자의 침묵을 여자들은 반드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수동적 공격성이나 삐친 마음이 아니라 단단한 자신감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그 침묵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주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기로 한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섣부르게 군 건가? 이 남자, 놓치면 어쩌지? 당신의 존재가 안정적으로 곁에 있었을 때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녀는 이제 다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녀의 거리감에 대해 더 많은 노력으로 반응하는 것은 마치 부서지려는 무언가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시 그녀의 어깨 위로 돌려놓는 행위예요. 이제 공은 그녀에게 넘어갔고 그녀는 이 관계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결정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녀가 그 공간을, 그 고요함을 느끼게 내버려 두세요. 만약 그녀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녀는 스스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녀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세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이 감정을 촉발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무슨 바람둥이처럼 10명의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보다는 당신의 삶이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미 충만하다는 것을 당신의 행동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인정받거나 완전해지기 위해 그녀의 관심에 목말라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한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건 마치 올인하는 도박꾼과 같아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멈추고 꾸준히 해오던 자신만의 루틴을 취소하고 하루의 모든 초점을 오직 그녀에게만 맞춥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지고지순한 헌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절박함으로 전달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고 그 세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당신에 대한 존중심은 스르륵 사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유일한 빛인 남자와 수많은 빛나는 별들 중 하나인 남자. 누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여자들은 이미 수요가 많은 남자를 원합니다. 여기서 수요가 많다는 건 단지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 자체로부터 수요가 있는 남자, 즉
목적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남자를 원한다는 거죠. 그들은 당신이 그저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가능성과 풍요로운 삶 속에서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깨달았을 때, 즉 당신이 그녀를 헌신이라는 틀에 억지로 가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풍요롭고 활동적인 당신의 삶 속에 그녀를 위한 한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 자리를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녀가 당신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무한정 보장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선별적이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서둘러 확정지으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에너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미련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히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방식 전체에 적용됩니다. 자, 그럼 풍요의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녀가 놓치고 싶지 않은 수요가 많은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연애가 필요한 남자가 아니라 연애를 선택하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에 따라 달라지죠. 당신이 일이든 취미든 건강이든 혹은 당신의 사회적 삶을 통해서든 꾸준히 당신 자신을 구축하고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연애가 마치 산소통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이 변화는 엄청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당신의 소통 방식은 더 가볍고 덜 긴급해집니다. 어떤 것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녀와 함께든 그녀 없이든 말이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당신만의 열정은 무엇인가요? 취미, 운동, 배우고 싶은 것, 심지어 게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을 몰입하게 하고 시간을 잊게 만들며 당신을 성장시키는 무언가가 있나요? 여자들은 자신의 열정에 몰두하는 남자를 존경합니다. 그건 당신이 그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사회적 삶은 풍요로운가요? 친구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한 여자에게만 모든 사회적 만족을 기대하는 남자는 곧 지루하고 의존적으로 보입니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당신의 모습은 그녀에게 이 남자는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줍니다. 당신의 커리어와 자기 개발은 어디쯤인가요? 일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강한 책임감과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연애를 넘어 당신의 삶 전체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반영하죠. 당신의 건강과 외모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단순히 잘생겼다는 걸 넘어서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모습은 자기애와 자존감을 보여줍니다. 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당신이 이것에 대해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선택지가 있는 남자처럼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의미의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경쟁을 느끼게 되죠. 반드시 다른 여자들로부터 오는 경쟁이 아니라 당신 삶의 질로부터 오는 경쟁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멋진 삶의 한 조각인 당신을 대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쪼잔하거나 계산적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삶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볼 때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바로 그것이 그녀가 당신을 쫓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절대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남자들을 여자와의 관계에서 약한 위치에 계속 머무르게 만드는 아주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과잉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 못했는지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그녀가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시도들. 이 모든 것은 똑같은 한 곳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스스로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내 행동이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줘. 당신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그녀의 승인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의 역학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통제권을 고스란히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여자들은 끊임없이 허락을 구하고 자신의 모든 사소한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남자를 원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끊임없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애쓰는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말한 바를 행동하며 그걸로 끝내는 남자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해설도 초조한 변명도 없이 오직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만 있는 남자 말이죠. 바로 그것이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감정관리자 역할을 하는 대신 당신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계속 설명할 때 당신은 불확실해 보이고 남성에게서 나오는 불확실함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타당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선택을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갑거나 무심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예요. 그녀의 감정을 관리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행동을 믿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녀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설명할수록 그녀는 당신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그런 노력을 더 많이 볼수록 그녀는 그 관계에 더 적은 가치를 두게 되죠. 왜일까요? 그녀는 당신이 자신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불균형이 매력을 살아있게 만드는 긴장감을 죽여버립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는 한 번만 말하고 넘어가세요. 만약 그녀가 그것에 의문을 품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만약 그녀가 무언가를 멋대로 추측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과는 명확성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필요하면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매번 그 뒤를 쫓아다니며 상황을 수습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이 과잉 설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 당신의 자존감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습관을 버릴 때 당신은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을 줄이고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며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의 손에 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존재감입니다. 당신이 덜 설명할수록 그녀는 당신이 하는 말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의 행동이 말하게 하고 당신의 경계선이 굳건히 서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단단한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것이 그녀를 계속해서 당신을 쫓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어쩌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일 겁니다. 바로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는 바로 그 순간 뒤돌아서는 겁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노력한 후가 아니라 그녀가 처음으로 그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은 말이 아닌 거리로 대응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와의 나쁜 관계 역학에 갇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행동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분 나쁜 말을 그냥 흘려듣고 미묘한 비아냥거림에 어색하게 웃어넘기며 무례한 말투의 변화를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무시합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서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그녀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존중은 그것을 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이 떠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축되는 겁니다. 당신은 말로써 그녀에게 당신을 존중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그녀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친구들 앞에서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당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한 말을 비웃거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당신을 놀릴 수도 있죠. 당신은 그걸 느낍니다. 뱃속이 확 뒤집히는 기분이 상하죠. 자,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어색하게 웃어넘기거나 나중에 그녀를 따로 불러내서 내 말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어 라고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진정한 경계선 없이 상황을 고치려는 시도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이제 대신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친구들 앞에서 당신이 최근에 시작한 운동에 대해 아유, 우리 오빠 또 얼마나 가려고 작심삼일이잖아 맨날 이라며 핀잔을 주고 친구들이 킥킥거립니다. 여기서 당신은 조용히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잠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 먼저 일어나 봐야겠다. 오늘 좀 피곤하네. 라고 짧게 말하고 아무런 드라마도 긴 설명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깔끔한 단절이죠. 당신은 그녀에게 떠난다고 말하고 실제로 떠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움직임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논쟁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녀의 마음에 박힙니다. 그것은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기도록 강요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기준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리치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과 거리가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뒤돌아서는 행위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무례함을 용납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관계가 없어도 내 삶은 무너지지 않아. 무례함에 직면했을 때 즉시 돌아설 수 있는 남자는 드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다르게 대우받습니다. 그들은 승인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녀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말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수준에서 당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더 잘 대하도록 싸우지 마세요.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세요. 여자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저 항상 즉시 연락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메시지에 얼마나 빨리 답장하는지가 핵심적으로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빠른 답장, 소위 칼답이 관심이나 좋은 소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종종 경계선의 부재, 목적의 결핍, 그리고 자제력의 부족을 드러낼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매번 몇 초 안에 답장을 받는다면 그녀는 당신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나에게 별다른 중요한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시간을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되죠.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무료로 무제한 제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가치는 급락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의 역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답장을 늦추는 것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이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연락해 주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을 멈추고 거기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그녀의 메시지 알림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종류의 에너지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는 돌봐야 할 당신만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조용히 그녀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느낄 때 미묘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녀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중요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아닐까? 그 불확실성의 감각이야말로 매력의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슨 유치한 게임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녀를 다시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감정 상태로 되돌려 놓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즉시 답장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감정의 고조도 공간도 그녀가 메시지 사이사이에 무언가를 느낄 여지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질 때 그것은 지루해집니다. 마치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뉴를 먹는 것과 같죠. 처음엔 편하지만
곧 흥미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공간이 있을 때 그녀가 당신이 바로 답장할지 나중에 할지 알 수 없을 때 당신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녀는 그것을 더 주의 깊게 읽고 더 많은 에너지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당신의 시간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슨 문자 메시지 규칙에 관한 것이나 뜨겁고 곧 차갑게 구는 밀당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서두르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언제 어떻게 관계에 참여할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틀이 바뀝니다. 당신은 항상 연락 가능한 남자에서 그녀가 연락 오기를 희망하는 남자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답장을 늦출 때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관심을 소중히 여기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당신의 소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얻어내는 선택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녀가 기대하기 시작하는 결정이 됩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하루에 대해 궁금해하며 결국 당신의 존재를 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나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답장 시간이 당신 삶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압박감이 생기고 그 압박감은 추격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남자들이 스스로에게 뼈아프게 정직해져야 하는 지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바뀔 때마다 감정의 통제력을 잃는다면, 만약 당신이 분노, 공황, 궁핍함 혹은 혼란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힘을 그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힘이 그녀에게로 넘어가면 그녀가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당신이 그녀의 모든 기분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다면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매력은 감정적 불안정성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고한 존재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그리고 자기 감정에 대한 통제력 위에 세워집니다. 이건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는 선장과 같습니다. 선장이 패닉하면 승객들은 더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여자는 당신을 시험할 겁니다. 그녀가 그것을 인지하고 하든 아니든 말이죠. 그녀는 당신의 자신감에 도전하고 당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뒤로 물러서거나 거리를 둘 겁니다. 만약 이때 당신의 첫 본능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그녀를 쫓아가거나 명확한 설명을 애걸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관계의 주도권을 잃은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감정적 훈련, 즉 그리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불만을 그녀에게 털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결국 일어나는 일은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여자에게 감정적인 짐을 쏟아붓고 그녀가 멀어졌을 때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뿐입니다. 남자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 통제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억누르거나 로봇처럼 감정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하기 전에 그 감정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파도에 휩쓸려가는 대신 파도를 타고 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죠. 좌절감을 느끼나요? 숨을 한번 고르세요. 10초든 10분이든 무시당했다고 느끼나요?
함부로 말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세요. 혼란스러운가요? 장문의 메시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잠시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감정의 근원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반응이 정말 필요한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남자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드뭅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들로 하여금 이런 남자를 잃으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인 혼돈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굳건한 남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릴 시간입니다. 일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소매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 것을 멈추세요. 인생의 최고와 최악을 모두 겪어본 남자처럼 다른 누군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남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은 감정적인 붕괴를 통해 매력을 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폭풍 한가운데서 고요한 중심이 됨으로써 매력을 쌓습니다. 그녀가 어떤 기분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함으로써 매력을 쌓는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존중을 촉발시키고 그것이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두려움을 촉발시킵니다. 그녀는 또 다른 감정적인 혼돈 덩어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압박감을 다루는 법을 아는 중심이 잡힌 한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남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이 이야기를 간단하지만 불편한 사실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한 여자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완전히 내 손안에 넣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잃는다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이 역학을 우연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빨리 반응하며 너무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이 가졌던 모든 매력과 영향력을 그녀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가 쫓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관심이 영원히 그녀에게 보장될 것이라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당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남자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의 감정적 안정을 책임지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 자신의 기반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고 그녀가 그 중간 지점까지 기꺼이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마법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가지라도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여자들은 그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자가 아니라 그녀가 연구하는 대상, 그녀가 곁에 두기 위해 노력하는 대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녀가 잃을까봐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처럼 당신도 연애의 판이 뒤바뀌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주다가 좌절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 제가 제시한 방식처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에너지가 놀랍게 변하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냥 영상만 올리고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고 무엇이 마침내 이해되기 시작했는지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그저 화려한 연애 조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남자들을 깨우고 실제 연애 생활에서 진정한 결과를 얻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 중요한 일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통찰력과 함께 뵙겠습니다.